로그 함수를 나가기 전에 함수의 기본서부터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함수의 기본서부터 해봅시다. 평행이동서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그냥 즐기세요. 지금은. 이것을 첫 번째 점으로 표시한다면 m, n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m 플러스 a, n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두 번째 f의 x, y는 0, x랑 y가 들어있는 이 관계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f의 x a, y b. 그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네,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평행이동 이렇게 x축 방향, y축 방향이니까 이거대로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 우리가 뭐 좀 이따가 보겠지만 y는 2의 x제곱, 얘가 바로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다면 y는 2의 x 마이너스 1에 이 y 자리에 y 빼기 3이 들어갔겠죠. y 빼기 2가 들어갔겠죠. 근데 얘가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냥 y 한 다음에 뒤쪽에 붙여주시면 되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요 놈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만큼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식을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이동이 있죠. 대칭이동은 좀 종류가 여러 개죠. 만약에 얘를 x축 대칭을 한다면 점이든 뭐든, 근데 우리는 보통 관계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fx, y는 0이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예, 마이너스가 붙는데 어느 쪽에? y 쪽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y는 2x가 있는데 내가 얘를 x축 대칭을 했어. 그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바꿔달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바꿔달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의미는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죠. 근데 보기가 좀 귀찮아? 좀 그러냐?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있죠. y축 대칭은 fx, y는 0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f에 마이너스 x, y는 0으로 바뀌는 거죠. 아, 혹시라도 헷갈리면 y인지 x인지 헷갈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을 이용해서 데칼코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얘가 fx, y는 0이 있는데 여기 봤던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와버리죠. 따라서 x는 그대로인데 y좌표가 바뀌죠. 위아래가 바뀌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축 대칭 하시게 되면 여기쯤 y겠죠. 그렇다면 얘는 위아래 높낮이 똑같으니까 y좌표는 똑같을 거고 x좌표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그렇다면 y는 2의 x가 있는데 내가 얘를 y축 대칭 하시게 되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얘를 y축 대칭 하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 이름은 무엇입니까?를 묻는다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y는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가 붙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있죠. 원점 대칭은 f의 x, y는 0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 f의 y, x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좀 봅시다. y는 2의 x제곱이 있는데 좌표 평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얘가 만약 y는 2x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되는,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바로 x는 2의 y가 되는 거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긴 했는데 모양이나 y는의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 바꾸면 어떻게 되죠? y는 로그 2x 이렇게 될까요? 얘가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를 놓게 되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제가 모르는 내용 있으면 꼭 필기해 주시고. 지금 괜찮아? 네. 그렇다면 요 정도만 보고 여기다가 우리가 좀 다시 그려볼까요?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가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에 대한 형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y는 2의 x제곱이에요. 마찬가지 그래프의 개형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점 찍어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할 필요가 뭐 있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봅시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y 값은 1. 0,1이네. 여길 지날 거고요. 여길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2. 한 요 정도 봅시다. 2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4? 잠깐만, 여기가 2였는데 요번에는 2칸 올라가야 되네. 4. 3이라면 8. 저쪽 어딘가 뭐 이렇게 찍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나? x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나요? 그렇죠. 얼마? 2분의 1. 요 정도. 조금 내려갔네. 마이너스 2였다면 4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3이었다면? 그러네. 그렇다면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기울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봐봐. 얘네들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한번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기운 정도가 점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죠? 기운 정도가 처음에는 요렇게 기울었다가 조금 더 섰다가 지금은 마치 조금 더 이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이쪽은 이렇게 조금 더 서야죠. 이렇게 지금 공간이 없어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점점점 증가량이 급격해지는 거구나. 이게 지수함수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긴 할 텐데 2의 x제곱은 항상 우리가 0보다 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이 y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다 보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모든 점들 다 연결하다 보면 그래프가 좀 부드럽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시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뭘 할 수 있을까? 야, 너의 정의역은 뭘까요? x의 범위. 정의역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잖아. 모든 실수. 그죠? 그것을 뭐 x바, x는 r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치? 그냥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들은 y값은 0보다 큰 거네. 그렇지. y값이 0보다 커. 그래서 얘도 y바 y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것을 또 조금 더 계산해 보면, 잠깐만, 그럼 얘는 y축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 그치? 안 닿고 닿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불러?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점 가까워져 간다. 따라서 얘는 y는 0이 점근선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계속 증가하네. 그치? 얘는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값을 x1이라고 한번 잡아보고 여기 있는 값을 x2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를 x2라고 잡아보면 x1과 x2가 더 컸을 때 x2가 더 크잖아. 그럴 때는 함수값, 내가 얘를 y는 fx라고 생각해 본다면 fx1과 fx2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2x니까 얘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x1과 2x2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맞니? 따라서 얘는 우리가 명제를 봤으니까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렇게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풀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이 부등식을 풀어라. 이게 바로 지수 부등식인 거죠.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1과 3x-1이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구나 너. 그래.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할까요? 이거는 참고 삼아서 보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 분홍색 부분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좀 더 오버하자면 분홍색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위로 볼록 형태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랑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랑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부분만 이렇게 지금 보자면 사실 이렇게 위로 볼록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f의 x1, f의 x2 이거에 대한 절반. 이건 뭐라 부르나요?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중간점이죠. 이렇게 평균점 맞습니까? 이 평균점 맞아? 근데 얘를 이렇게 본다면 얘는 뭘까요? 중간점, 정의역의 중간점의 함수값인 거죠. 맞아요? 그럼 서로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런 이유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게 쭉 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처진 느낌이 있잖아, 그치? 그 처져 있다 보니까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해 본다면 함수값의 중점이 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한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따라서 얘는 지금 y는 2x에서는 어디를 잡든지 간에 항상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라색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걸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그려봤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을까? 좀 이따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볼 거예요. 네 번째. 계속 증가를 하죠? 계속 증가를 하니까 뭐가 떠올라? 1대1 함수? 그죠? 지금 y축 아랫부분이 놀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선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x값 하나에 y값이 무조건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죠. 같은 y값을 갖는 x는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거죠. 2의 x가 4야. 4는 2의 제곱이잖아? 맞아? 그래서 x값은 그냥 2인 거야. 이건 진리인 거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생각해 봐봐. 야, 4의 제곱근이 뭐냐? 몰라? x제곱이 4인 거 x값 몰라? 그러면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2요. 그럼 딱 막 더 두들겨 맞고 했었던 거 기억나? 뭐가 답이야? x값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x값이 하나의 값을 갖고 있는데 두 개 나타나는 이유는 이차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1대1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4를 만족하는 값이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4를 만족하는 값은 오로지 2밖에 없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얘네들은 이러한 방정식 형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린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 풀게 되겠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2의 2x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맞아. 1대1 대응이니까 x제곱 플러스 1과 2x는 무조건 이거일 수밖에 없어. 다른 예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이 방정식 그냥 푸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수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때문에 우리가 지수 방정식의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이걸 뭐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의 fx, 2의 gx가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fx랑 그냥 gx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뭐 요 정도 보시고 우선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그래프는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살짝 지워볼게요. 이 부분 지워볼게. 나중에 이거 지금 영상 다시 올릴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영상 올려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필기할 거 있으면 잠깐 멈춰서 필기하세요. 여기 좀 그냥 다 지워버립시다. 우선은 y는 2x라는 놈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좀 그려보도록 하죠. 다음처럼 이렇게 그려봤었을 때 우선 반드시 지나는 점은 또는 뭐 지나는 점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것도 있겠지만 y는 2x도 그릴 거고 이제 y는 3x도 그릴 거거든요. y는 2x든 y는 3x든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어딜까요? 1. y는 1.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0,1.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면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아까 봤지만 x축 자체가 점근선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파란색부터 그려보죠. y는 2x라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죠. 그렇죠? x값이 1일 때 뭐 2가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조금 오바스럽긴 하지만 여기가 2,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될까요? 네. 잠깐 딴 데로 잠깐 세보면 y는 지금 2의 x가 반드시 지나는 점을 우리는 잠깐만 x가 0이면 y값은 1 나오겠네. 밑이 2더라도 그래서 0,1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y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거든요. x-5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그릴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거나 또는 문제 자체에서 얘가 뭐 여기를 a라고 해볼까요?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세요 라는 또는 구하는 점을 찾아서 어쩔저쩔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 점을 찾아야 된다면 x 값은 얼마? 여기가 a였어? a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려고 해. x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렇죠. 우선 지수를 0으로 만드는 게 편하다고. 그럼 얘는 a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된 거고. 그래서 5,1이 아니라 5,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1을 찍고 점근선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y는 1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려주시고 y는 3x는 어떻게 됐을까요? 0,1은 마찬가지 똑같이 지나. 근데 1일 때 얼마를 지나니 지금? 한 3쯤 지나죠.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3분의 1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밑이 크잖아. 밑이 크니까 증가량 자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마치 가위처럼. 그치? 내가 이 가위처럼이란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다. 얘가 마치 이렇게 튕겨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교점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처럼 교점이 생겨나는 그래프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얘가 y는 2x였고요. y는 3의 x라는 그래프까지 그려봤어요. 이번엔
y는 2의 x를 y축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y축 대칭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파란색의 y축 대칭은 뭐 요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렇게 파란색의 y축 대칭 맞습니까? 그렇다면 너의 이름은 뭐냐? y는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 그랬었죠. 2의 마이너스 x. 잠깐만, 2의 마이너스 x? 2분의 1 x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y는 3의 x도 마찬가지. y는 3의 x제곱도 똑같이 y축 대칭 해주시면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녹색 바탕에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아, 너무 안 보인다. 검은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3분의 1의 x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르네. 지금 y는 2x나 y는 3의 x. 지금 밑이 y는 ax에서 요 밑 있죠, 밑.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처럼 방금 우리가 봤던 성질들을 갖게 되는 거고, 지금 얘네들을 y축 대칭하다 보니까 얘는 a라는 놈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놓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아, 감소하는구나. 감소하면서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 그래프구나. 하지만 1대1 대응인 거는 똑같아. 따라서 두 놈의 차이는 그래프 차이도 크게 나는 거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얘죠. 이걸 비교해 본다면 2분의 x1과 2분의 x2를 비교해 본다면 얘는 얘가 더 커지는 거죠. 감소함수니까. 그죠? 여기 뭐 대충 여기 x1, 여기 x2 넣어봐. 오히려 x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떨어지고 있잖아. 이해될까요? 따라서 얘가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 밑이 0보다 작은 거나 밑이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수 전체로, 지수를 실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수 방정식, 부등식 마찬가지 모두 답니다. 이해될까요?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2x를 x축 대칭하시면요, 뭐가 될까요? x축 대칭하면 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y가 2의 x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라는 뭐 요런 형태인 것 뿐이에요. 뭐 얘는 교육과정상 나와 있는 y는 ax의 형태는 아닙니다. 얘를 대칭 이동한 내용인 거죠. 이해될까요? 지금 우리가 교재에 대한 내용을 안 보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맞아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우선 첫 번째, y는 ax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값은 1이 아니다. 왜냐면 1이 되면 항상 똑같으니까. 그리고 항상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둘로 나눈다.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죠? 아까 봤던 그래프에 대한 개형이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다. 괜찮을까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다 해서 우리는 나중에 또 어떤 것도 활용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x에 뭐 2의 2x에 뭐 마이너스의 2 곱하기 2의 x에 뭐 마이너스 3,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나왔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2의 x 이런 것만 하는데 2의 2x랑 2x가 더하기 빼기로 합쳐져 있잖아요. 우리는 못 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2의 2x를 2의 x의 제곱으로 생각해주고, 그럼 뭘 하겠어? 치환을 해서 2차 함수의 성질을 끌고 오겠죠. 그럼 2의 x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t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2차 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 떠오르는 게 뭐야? 우리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때 2차 함수와 고등학교 때 2차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실수냐? 아니면 범위를 자르느냐? 그거였었죠. 그것처럼 이 이참수를 보자마자 잠깐만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t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t는 2의 x제곱도 이것도 뭐야? t축과 x축의 x축과 t축의 이차함수인 거죠. 지수함수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t의 범위는 항상 뭐라는 거야? 양의 실수 전체라 그랬으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범위를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정의역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0,1은 반드시 지난다. x축이 점근선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감소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등식에 활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성질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을 활용하는데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넘어가 보죠. 대칭이동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한번 집에서는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랑 문제를 빨리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미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예쁘게 그릴 수는 없어. 또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면 안 돼. 따라서 y는 3분의 1 x를 보자마자 우리는 뭐부터 그리셔야 되냐면 그래프를 빨리 그려보셔야 된다고. 우선 너는 0,1은 무조건 지나고 야 너 뭐 이렇게 생긴 것 같더라. 뭐 이렇게 그 대충 이렇게라도 그려보자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1,0을 지난다. 이건 대입만 해봐도 아닌 거 아시겠죠? 점근선은 y축이다. 대충 그래프만 그려봐도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인데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증가하면 증가한다? 아니죠. 증가할 때 감소하고 있네요. 이해될까요? 뭐 여기서 참인 것은 디귿밖에 없네요. 이해될까요? 다음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보고 정의역과 치역과 점근선을 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대략 그래프를 한번 그냥 그려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얘는 2의 x 얘는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맞습니까? 따라서 얘를 봐봐. 얘를 1만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그쵸? 아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내리라는 그래프거든요. 이해될까요? 얘를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은 제가 이 태블릿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평행도된 걸 보였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얘를 이렇게 된 걸 잠깐만 아이고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겨 다시 1만큼 내려 이러면 더 헷갈려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대신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2의 x 마이너스 1 그럼 2의 x 나누기 2니까 물론 이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겠지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2의 x라는 놈이 있는데 그것보다 증가량이 조금 낮은가 봐. 조금 낮은 놈이 있는데 대충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을 텐데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그런데 그 놈을 마이너스 1만큼 내렸으니까 얘는 이 점근선 원래 x축이라 했었죠. 이 점근선도 똑같이 1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1만큼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겠죠. 이런 식으로 지날 텐데 잠깐만 반드시 지난 점 뭐라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x에다 1 집어넣어봐 1,0을 지나네. 그렇죠? 그래서 x가 1일 때 0을 지나는 요 정도의 그래프를 지나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역
좀 귀찮겠지만 어쩔 수 없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의역. 그렇죠. 모든 실수. 치역.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자, y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마이너스 1은 2의 x 마이너스 1은 무슨 짓을 해도 얘는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따라서 될 수 없으니까 점점 가까워져만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점근선이죠. 그리고 점근선. 아이고. 그대로 말이 나왔네요.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입니다. 괜찮을까요?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거고 얘를 1만큼 올려달라는 거죠.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잠깐만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시다.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아, 요 그래프구나. 생각해도 좋고. 또는 식을 변형시키셔서 3분의 1의 x라고 변형시킬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1이래. 1만큼 올려달라는 뜻이군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를 1만큼 올려달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대충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2를 지날 것이고, 그쵸? 점근선이 x축에 있었는데 1만큼 올라갔으니까 1을 지나고 있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된 것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정의역. 모든 실수. 그렇죠. 치역. y는 1보다 크다. 점근선. 이신 거잖아요. 이식. 그죠? y 좌표가 모두 1인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y는 1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런 애들입니다. 아까 했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y는 2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뒤에다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x축에 대하여 대칭, x축 대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도 보기 좋은 것은 y는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됐겠네요. 괜찮아? 그런데 얘가 이거래. 어떻게? 얘를 어떻게? 그때 떠오르는 게 2의 x-2라는 놈은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지? 4분의 1.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도 바뀔 수 있었겠다. 요 놈은 마이너스 2의 x 곱하기 4분의 1의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2의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제 이 식과 비교를 해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b 값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었겠죠. 괜찮을까요? 이런 내용이야. 또다시 계속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까지 푼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모두 기초가 될 뿐입니다. 먼저 여기 보죠. 여기 a, m을 지나고 있대. 여기가 지금 a, m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점의 좌표가 a, m, 이쪽은 b, m. 그쵸? 요 조건을 만족한다. 대입해 봐야 되겠죠? fa는 x 대신에 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a를 넣는 거예요. 3의 a제곱인데 그 값이 m이라는 거네. fb는 마찬가지 x 자리에다가 b를 넣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b를 집어넣으시면 3의 b인데 그것이 n이래요. 그런데 뭘 물어봤어? mn을 물어본 거잖아. 그쵸? 따라서 m 곱하기 n은
3의 a 곱하기 3의 b제곱은 3의 a 플러스 b제곱이고 a 플러스 b 값이 4니까 3의 4제곱을 물어본 거네요. 따라서 얼마야? 81이 바로 mn 값이 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소관계.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봤다면 사실 조금 버거웠을 거예요. 우리 대소관계 원래 막 이렇게 빼기도 하고 아니면 밑을 맞춰주든가 막 했었었는데. 해볼까요?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그렇죠? 얘는 27의 2분의 1제곱인데 3의 세제곱의 2분의 1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9의 3분의 1제곱인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인 거죠. 그렇다면 얘를 비교해 봤었을 때 밑은 똑같으니까 2분의 1과 3분의 2와 2분의 3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네가 1등이야. 가장 커. 그다음 네가 2등, 그다음 네가 꼴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분수 거듭 제곱일 때 뭔가 좀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y는 3의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쵸? 지수가 1보다 작은 요런 값들이든 아니면 음수든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네들은 3의 거듭제곱에선 지수가 큰 놈이 큰 거죠. 괜찮을까요?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얘도 0.1의 마이너스 10분의 1의 마이너스 0.1 10분의 1의 마이너스 0.5 10분의 1의 마이너스 4 잠깐만 y는 10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는 다음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0.5가 있고 마이너스 0.1이 있으니까 제일 큰 놈 네가 1등 네가 2등 네가 꼴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또는 나는 밑이 1보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어. 이런 사람들은 얘를 10의 0.1승이라고 계산해도 되죠. 10의 0.5승이고요. 얘는 10의 4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역함수, 물론 아까 로그 함수가 역함수라고 했었지만 로그 함수로 바꾸는 과정도 사실은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뒤에 있는 2가 나오면 F2는 A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F2 값은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값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F2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마찬가지 G2분의 7은 K라는 것도 마찬가지. 얘를 K로 잡는 거죠. 그럼 FK가 2분의 7이 되는 값을 찾는 거죠. 그럼 2분의 1에 K-1 더하기 3이죠. 그 값이 2분의 7이 나와야 돼. 그럼 2분의 1에 K-1은 2분의 1을 뺄 테니까 2분의 1이 됐을 거고. 그쵸? 두 놈이 같아지려면 얘 지수가 1이었으니까 결국엔 K-1은 1일 수밖에 없다. 1대1 대응이니까. 그쵸? 어떤 함수값을 만족하는 값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괜찮을까요? 힘들어요 지금? 좀 쉬었다 갈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주시면 풀 수 있으실 겁니다. 넘어가 보죠. 여기도 직접 풀어보시는 겁니다. 직접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이번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는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 게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범위를 그냥 끊어주면 끝인 거야. 이렇게 되든 간에 범위만 끊어주면 범위 양끝점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뭐 그게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 최소 단원이 왜 있느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 그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중요한 성질이에요. 중요한 성질인데 이게 뭐지? 이걸 외워야 되나? 그럴까봐 그냥 제가 X표를 친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래요. y는 3의 x 플러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면 물론 우리는 그릴 수 있죠.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3의 x니까 9 곱하기 3의 x거든요. 그러니까 3의 x라는 놈이 있는데 걔보다 증가량이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9를 지나는, 그죠? 엄청난 증가량을 갖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증가량을 갖고 있는 것 뿐이죠. 아무튼 굳이 축을 그리지 않더라도 엄청난 증가량을 가졌어.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여기에 대한 범위를 물어본 거란 말이죠. 이해되니?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됐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얘들 지금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요 놈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얘는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더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1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지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애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지금 그렇게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조금 더 느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조금 더 느려져야 되네. 그죠? 2배가 됐으니까. 아무튼 증가량 차이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인 거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최대값, 2 대입했을 때 최소값.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개형만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4의 x와 3의 마이너스 x. 이건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형태까지밖에 못 봤는데 여기에 뭐 곱하기 실수배가 되는 거 정도? 그죠? 아니면 뭐 여기다 더하기 빼기 얼마? 뭐 요 정도? 근데 얘는 x가 2개가 있네?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그럼 x를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수법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놈이니까 증가량은 이렇게 생겼겠다. 이해될까요? 거기서 마찬가지 0과 1 사이로 끊어주시면 된다. 이 끊는다는 것이 그래프 일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끊는 거 아시죠? 지금 얘를 이렇게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끊어서 여기만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0 대입하시고 1 대입하시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사실은 된다. 이런 단순 최대 최소 문제들은.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얘가 좀 약간 달라지겠네.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볼까? 얘도 계속 증가하나 계속 감소하나?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x가 2개네? 우리가 x가 아까 2개짜리 봤는데 하나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함수, 아까 전에는 4의 x에 곱하기 3분의 1의 x다 보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법칙을 썼지만 지금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고? 여기 넘어오실 때 2의 x를 치환을 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얘를 t로 치환합시다. 그렇다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y랑 t랑 이참수네?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함수가 됐을 것이고, 따라서 이 함수는 t축 y축을 보면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으면서
원점을 지나고 있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맞다. 난 고등학생이지. t의 범위가 필요할 텐데, 그쵸? 정의역이 필요할 거라고. 그때 떠오르는 것이 맞다. 여기서도 지금 x와 t축의 그래프가 있구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0에서부터 2까지. 요만큼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따라서 0 대입하면 얼마? 1. 2 대입하면 얼마? 4.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의 범위가 t에 대한 범위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여기만 인정하겠다. t 값을. 되니? 따라서 최소값은 1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 4 집어넣으면 얼마니? 9 빼기 1이니까 8 이렇게 됐었겠다. 맞니? 그러면 x는 최소값을 가질 때 x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x는 요 점이잖아. 그쵸? t가 1일 때 x는 0이라고. 그쵸?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 거고, t가 4일 때 x는 x값이 2일 때 4를 갖죠. x값이 2일 때 t가 4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8을 갖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지금처럼 치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이해 괜찮을까요?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음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면 도대체 얼마냐? 얼마일 때 얼마의 최대값을 갖느냐? 이런 문제인데, 마찬가지 우리는 y는 2의 x밖에 몰라. 뭐 마이너스 100 해도 좋고 플러스 1000을 해도 좋은데,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무조건 미지수는 하나여야 되고, 그리고 차수는 1차여야 돼. 2차 이상이 되면 나는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치환할 것이다. 얘를 치환할 것이다. 그렇다면 y는 2의 t제곱이 됐을 거고, t값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t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시겠습니까? y값과 t축이 있으면. 맞니? 따라서 이 그래프만으로는 최대값은 없단 말이야. 최소값도 당연히 없대.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t의 범위가 필요할 텐데, 요거 치원해놨던 거 잠깐 살펴볼까나? 얘는 뭐야?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x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됐을 테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더하기니까 플러스 3이 됐을 것이다. 맞습니까? 따라서 얘네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x축, t축 1,3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야, 너 t값 말이야? t값은 3이 최대값이네? 요 범위를 찾아내는 거죠. t가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거죠. 그럼 t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3이 어딘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3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3 대입하면 3,8이죠. 맞니? 그럼 요 부분만, 그죠? 3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요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최소값은 없어. 하지만 최대값이 있다는 거죠. 얼마? t가 3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 t가 3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 거야? 8을 갖는 거죠. 8.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3, 8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최대값 8은 맞지만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놓고 있는 거지 t가 얼마일 때는 중요치가 않아. t가 3을 가질 때, 야 t가 네가 3을 가질 때 x값은 얼마였는데 1. 그럼 결국 이거잖아. x가 1일 때 t가 3을 갖고 t가 3일 때 y가 8을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엔 x가 1일 때 y값이 8이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x가 1일 때 y값은 8을 가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참수가 지금 여러 개로 활용되고 있죠. 지수 자리에 이참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치환을 했더니 이참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참수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놈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 봅시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힘내. y는 4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어차피 우리는 그래프 못 그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얘를 치환하겠다고. 맞니?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차피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t축, y축. 우리는 y값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니?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그렇다면 t의 범위가 필요한데, 그쵸? 지수함수 자체로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고. 따라서 t의 범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니까 t는 마이너스를 묶어내 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9이고 플러스 이렇게 될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범위를 자를 건데 3,1을 지나면서 얘가 그래프 이렇게 찢어지는 그래프가 됐겠죠. 그런데 x에 대한 범위는 1에서부터 4래. 그쵸? 그럼 1 집어넣어 주시면 뭐 여기 정도에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까지? 요 범위인 거죠. 요 범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긴 t축이에요. 4, 대입하면 얼마야? 0이구나. 그쵸? 4,0. 그리고 여기는 3일 때 1,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5? 엄청나게 작은 숫자네. 그죠?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야. 따라서 요 함수의 최대값은 제일 높을 때가 1,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15. 따라서 t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5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만 찾으라는 거죠? 마이너스 15일 때 최대값. 이 될까요? 얼마야? 4분의 1에 마이너스 15제곱이니까 4의 15제곱이네. 2의 30제곱? 뭐 이 정도. 엄청 큰 숫자네. 그 다음에 t값이 1일 때 최소값 얼마? 요 값이니까 4분의 1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될까요? 우선 요 정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정도까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2의 x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의 최소값. 이거는 그냥 산술기하 문제예요.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작년에 많이 다뤘던 거여서 얘는 플러스의 2 곱하기 이제는 좀 많이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그죠? 산술기한 걸 알았으면 2분의 1의 x보다는 이게 좀 더 낫죠. 그럼 얘는 2 루트에 2의 x 곱하기 2의 2x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얼마야? 2 남고 2 남으니까 2 루트 2가 바로 최소값이 되게. 그때 x값은 얼마죠? 산술기하는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해?
두 놈이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2의 x랑 2의 1-x가 같을 때. 맞습니까? 그럼 아까도 봤지만 지수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x는 1-x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x는 1이니까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2루트 1을 갖는 거죠. 괜찮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니면 산술기를 쓰든가. 근데 얘는 지금 합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어떻게 하지? 그쵸? 물론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 얘가 최소를 갖고 너를 최소를 갖고 동시에 최소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여기가 빼기네. 빼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최소가 되고 얘는 최대가 돼야 돼. 그쵸? 그런데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얘는 이러한 실수 성질을 사용하는 건 아니겠다.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야, 너랑 좀 비슷하다. 이게 뭐 한 거야? 각각의 항을 제곱한 거죠. 완전 제곱은 아니지만 각각의 항을 제곱하면 저놈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야, 내가 너를 슬쩍 t로 치환해볼까? 너를 t로 치환해봐서 양쪽을 제곱하면 4의 x 4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2배니까 2 얘 값이 t제곱이 되는 거죠. 야 너 t제곱 마이너스 2였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차함수, 치환했더니 이차함수가 나오는 꼴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얼마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쯤 됐을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상으로는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맞니? 요 그래프야. 이 그래프인데, 잠깐만! 나 고등학생 아니야? t의 범위 필요하잖아. 얘가 t축이고 y축이니까, 그죠? 정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럼 t는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t의 범위가 필요한데? 근데 이 그래프는 또 어차피 우리가 못 그리잖아. 그럼 그때 떠오르는 거야. 어차피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t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a서부터 b까지라는 얘기는 t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얘기니까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최소 또는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텐데, t의 범위를 구하려면.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넣은 그래프 못 그리지만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 최소는 구할 수가 있다. 너는 이 루트에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니까, 그치? 얘는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찾아내죠. 최대값은 없어요. 지금 이 t 함수에 대한 최대값은 없어. x에다가 만 같은 걸 집어넣으면 엄청 큰 숫자죠. 얘가 그러면 대신 상쇄시키냐? 그것도 아니야. 얘는 2분의 1의 만제곱을 더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더 커지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이 함수는 계속 커져.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 없다.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그래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범위는 2를 집어넣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인정한다. 따라서 최소값은 큰일 날 뻔했네. 얘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t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t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부분을 나갈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수함수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이루는 로그 함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좀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뭐 필기할 내용도 있으시면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필기해 주시고. 아시겠죠?